주관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강철비 2를 보고선 좀 실망했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번호가 왜 이렇게 돼 있지? 내 전화번호를 몰랐던 겁니까? 왜 정우성 씨예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기기남 남혜연입니다. 가끔 저한테 아시는 분들이 기사 읽어주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니다. 기사 읽어주는 기자 남혜연이라고 꼭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기기남은요. 많이들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저 채널은 과연 무엇일까? 쟤는 왜 저렇게 나오는 걸까? 저희 기기남 채널은요.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연예계 이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할 생각입니다. 무슨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영화입니다. 요즘 영화관들 많이 가세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금 영화관 가는 게 꺼려졌었는데요. 방역을 너무나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 영화관도 믿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은요. 강철비 2 잠깐만 제목이 뭐지 이게? 강철비 2 강철비 2 정상회담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두 작품이에요. 영화계 절친, 연예계 절친으로 유명하죠.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의 경쟁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미리 보신 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이 콘텐츠 너무 식상하고 별로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작진 그리고 감독과 배우한테 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냥 저희 진짜 주관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강철비 2를 보고선 좀 실망했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깜짝 놀랐어요. 먼저 강철비부터 가겠습니다. 강철비 1이 있었고요. 강철비 이번에 2 정상회담입니다. 강철비 2는 미중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회담 도중 북한 내 쿠데타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정우성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유연석 씨가 북한 최고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 대통령 3명이 있는데요. 이 3명이 잠수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았는데 왜 정우성이냐? 왜 정우성 씨예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아주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딱 던지셨어요. 연기와 스타성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과 인성이 되는 배우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1회부터 총 35회까지 정우성 씨가 30회 이상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냐?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주연 배우가 절반 이상의 회차에 출연하는 건 맞지만 개런티도 높게 올린다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쉽지 않아서 약간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데 나를 너무 궁지에 몰아넣었어 라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정우성 씨는요. 이 정말 씬이 한 100개라도 아무 말 없이 영화를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는 묵묵하게 그냥 정말 투덜대지 않는 배우였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얘기는 익히 들었어요. 이 모든 걸 다 감내할 사람은 정우성밖에 없었다라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가 너무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곡해하고 있었구나. 왠지 뭔가 궁금증이 사르르 풀릴 듯한 느낌이었어요. 곡 중에 나오는 청와대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하루에 다 찍었대요. 하루에 다 찍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우성 배우라 가능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근데 찬양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뭐 사실만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유연석 씨. 극 중에서 이름이 조선사예요. 북한 최고위원인데 일단 조 씨고요. 이름이 선사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면 사실 이 생각을 안 하고 보시면 유연석이 김정은의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심지어 유연석 씨도 이런 말을 물어봤다고 해요. 감독님한테. 이 역할은 곽도원 선배가 살만 조금만 더 찌면 제대로 싱크로를 맞을 텐데 왜 제가 이 역할을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양우석 감독이 이렇게 했었어요. 싱크로율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영화에서 대통령도 깨졌거든요 라고 했으면 또 여기서 또 이해가 딱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사라는 이름의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조선사라는 건요, 조선의 역사를 함축시켜서 지은 말이라고 해요. 이 캐릭터 이름을 그래서 조선사라고 했고요. 관람객들한테 좀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사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 이름을 일부러 클로즈업 시켰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을지로 그 시청 앞 근처에 있는 남포면옥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왜 그 많은 일대에 냉면집이 많았을 때 왜 여긴가라고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양우석 감독의 말에 의하면 평양냉면이 원래 고기 육수 반 그리고 동치미 육수 반이래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의 묘한 조화래요. 만약에 5점 만점이면요, 저는 그냥 정말 제 취향이거든요. 그냥 3점이었어요. 강철비는요, 우리가 한 번은 보고 인지해야 할 영화 같아요. 필요한 영화예요, 이런 영화는.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인데요. 지금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르단의 작전이라는 영화, 작전 맞나? 아이씨, 조금 헷갈린다. 교섭. 제가 원래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해요. 다만 악에서도 저만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영화가 사실 별로일 줄 알았다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우선 이 영화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 신세계 이후 7년 만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내용 굉장히 심플해요. 마지막 청부살인을 마치고 약간의 허무주의에 빠진 한 남자가 그 마지막 살인으로 인해 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한국, 태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을 다닌 그 로케이션이에요. 현지 배우들이 투입돼서 약간 조금 뭔가 볼거리가 많은 게 특징인데요. 탄탄한 시나리오도 있었지만 소박한 영화인데 뭔가 약간 예술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면이 그냥 근사했어요. 바로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홍경표 촬영 감독인데요. 영화 기생충 그리고 옥상 등 정말 많은 작품들을 했던 촬영 감독인데요. 그 감독 특유의 그런 감성이 조금 영화의 곳곳에 묻어나요. 저는 이거는 이 감독의 미장센이라고 생각되고요. 황정민, 이정재의 액션과 조합이에요. 황정민 씨는 굉장히 날렵한 액션으로 조금 남다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좋았어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웃기게 얘기했습니다. 황정민 씨 특유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화요, 대사가 별로 없었어요. 원래 그 전에 공작이라는 작품에서 대사가 너무 많아서 나 힘들었었는데 대사가 많지 않아서 참 좋았어요 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황정민 씨는 약간 눈빛으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정재 씨 정말 무자비한 살인마거든요. 이정재 씨는 뭐 계속 총 액션을 쓰고 온몸을 날리는데 이 영화를 찍다가 또 한쪽 어깨가 탈구가 된 거예요. 이미 다른 영화를 찍고선도 어깨가 탈구돼서 힘든 상황에 정말 좀 온몸을 날렸는데요. 그래서 두 배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그래서 두 사람 다 너무나 영화에 앞서서 약간 몸 만들기를 열심히 했다고 하고요. 이정재 씨 그리고 황정민 씨 액션은 정말 이 영화의 정말 백미라고 보고요. 그 눈빛 연기가 정말 되게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될까? 이런 장면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황정민 씨는 요르단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딱 공개되고 나서 본인도 되게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자간담회를.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그 제작진이 저한테 약간 보여준 게 있어요. 그 문자 메시지인데, 선배님 우리 저 몇 시에 뭐 어디로 들어가시면 저희랑 이제 통화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럼 보통 그래 나 너무 떨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말을 할 수 있는데, 황정민 씨가 갑자기 난데없이 나 지금 촬영을 할 수 없어. 우리 화상 통화해요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장난치려고 본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배우 박정민 씨 얘긴데요. 그동안 좀 재미없으셨죠? 제가 그래서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 배우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전화번호가 왜 이렇게 돼 있지? 내 전화번호를 몰랐던 겁니까? 박정민 씨, 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히든카드시잖아요. 다만하게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작사나 이런 제작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아, 그리고 형님들이 되게 예뻐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받는 후배 되게 오랜만에 봐요.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여보세요? 잘안 들리시죠, 지금?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아, 저 지금 미용실에서 미용 받고 있어요. 일단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이 히든 카드가 왜 히든 카드냐, 박정민 연기 인생 최대의 변신이었어요. 트랜스젠더 역할의 고충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허리가 저렇게 날씬했었나? 좀 CG로 잘랐나? 라고까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네네네. 뽕은 넣으셨겠죠? 아니, 그쵸. 어쨌든 캐릭터의 어떤 네. 표현을 위해서 네. 도움을 좀 받았죠. 수정민이라고 불리잖아요, 두 사람은. 네네네. 여기서 황정민 씨 한번 폭로해 주세요. 뭐 이거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연을 맺게 된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사실 형이랑 이렇게 막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정민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니저를 동행하지 않고 이제 타지에 가다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서로가 서로한테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었어요, 태국에서. 정민이 형님을 좀 되게 좋아하지만 약간 무서워했거든요. 무서워했었는데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그 격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예전보다 연락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맞아요. 핫한 웬만한 작품엔 다 박정민 씨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요? 네. 그런가요? 네. 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네. 어, 아무튼 오늘 너무 바쁜 와중에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번 아닙니다. 꼭 한가하실 때 와주세요. 한가하지 않겠지만. 이게 뭔가 채널의 떡상을 위해서 제가 어떤 계기가 되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늘 응원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고생하세요. 네. 박정민 씨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마 영화를 봐야 알 것 같은 게 더 많을 거예요. 박정민 씨의 영화 소개가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악은 그냥 한 번에 보고 재밌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독한 오락 영화? 아까 3점 같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가 더 재밌었어요. 이 다만악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냥. 네, 이제 기기남 이번이 3번째인데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 혼자 나왔는데요. 아마 곧 조만간 정말 핫한 게스트 한 분 모실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